41년 만에 청약통장이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내 집 마련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동안 따박따박 모으신 분들 많으신데요. 한편으론 평생 청약통장을 쓸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오른 분양가로 차라리 기존 주택 매매가 낫지 않을까 하면서 지난 한 달 새 37,000명가량 깨버렸다고 합니다. 9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청약통장에 크게 달라지는 두 가지와 더 업그레이드된 청약 제도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숨겨진 속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청약통장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들어보시고 그 후에 결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이 우대받는 세상 시니어우대TV의 시우쌤입니다. 아파트 기준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내 돈 주고 매수하는 방법. 두 번째, 주택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아파트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아무래도 두 번째가 훨씬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청약에 가입했을 텐데요. 그런데 청약이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 과연 내가 갖고 있다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주변 시세보다 10억가량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 청약만 된다면 로또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닐 텐데요.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요.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민간 분양에 청약이 가능하고요. 주택을 이미 한 채 보유하신 경우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분양은 브랜드 아파트들을 말하고요. 레미안이나 푸르지오, 롯데캐슬처럼 민간 건설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저축은 공공 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LH, GH, SH 아파트를 말하고 예전으로 치면 주공아파트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이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민간이든 공공이든 전부 다 청약을 넣을 수가 있어서 처음 나왔을 때 만능통장이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미 청약예금이나 부금, 청약저축에 2015년 전까지 돈을 넣고 있던 사람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을 때 전환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넣은 것이 아까우니 한쪽 유형은 포기하는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분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크게 바뀐 첫 번째인데요. 이 통장 하나로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든 청약에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었습니다. 전환을 해주는 대신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이 되니 추가로 납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 민간 분양에 대한 청약 금액은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전환을 해주는 대신 단 공공 분양에 대한 납입분은 새로 시작해서 부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 무슨 개소리인지 전환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민간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공공도 청약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통장 전환 시 기존의 연간 240만 원 소득 공제 한도에서 연간 300만 원으로 더 혜택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걸 해주는 것처럼 사탕발림 얘기하는데요. 소득 요건도 잘 보면 무주택 가구주의 하나고요.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더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혜택 없으세요. 연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300만 원이다 이 말은 당신의 소득에서 300만 원 안 번 걸로 쳐줄게요. 그만큼 세금은 안 내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기존에 260만 원에서 이것을 300만 원으로 늘려준다? 이것은 절세되는 세금이 연간 고작 해봐야 1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신청해야만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만 합니다. 뭔가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받은 건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결국에 만능통장이 생겨서 공공분양의 기회는 생겼지만 대신 이것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서 유형별로 다른 사용법에 대해 꼭 아시고 넘어가야 크게 바뀐 두 번째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민간 분양에서는 통장 가입과 돈을 얼마나 많이 넣었냐가 중요합니다.
납입 회차는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청약을 넣으려는 아파트의 면적대별로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별로 금액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청약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공고 뜨기 전에 그 기준 금액까지만 딱 맞춰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되는데요. 통장 가입 기간은 규제 지역은 2년, 비규제 지역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준치 금액만 넣어놓고 계속 묵혀만 둬도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추첨이냐 청약 가점을 할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넣었는지가 정말 중요한 당첨 기준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얼마나 오랫동안은 얼마나 꾸준히 성실히 넣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월별로 정해진 한도만큼 얼마나 꾸준히 넣었느냐를 보는데 그동안은 월 인정 금액이 10만 원이었는데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월 20만 원을 넣든 30만 원을 넣든 월 인정해주는 금액을 10만 원으로 하고 거기에 곱하기 개월수로 해서 순위를 따지는 식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사람부터 당첨이 되는 식인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을 많이 넣어 놓는 것보다 10만 원씩 오래 넣은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통장 커트라인이 2천만 원일 때 그럼 10만 원씩 200개월, 즉 16년 7개월 동안 꾸준히 넣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월 인정액 10만 원이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게 크게 바뀐 두 번째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9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이것만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속내가 따로 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축하는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는 건데 아껴서 내면 되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이라는 게 한 번 넣어놓은 돈은 중간에 꺼냈을 수 없고 만기도 없습니다.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이자율도 연 2.8%로 낮은 금리로 돈을 묶어놓는 건데요. 정 필요하면 청약통장 담보로 약 4, 5%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금리로 내 돈 맡겨놓고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상황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 달에 25만 원씩 1년이면 300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어놓는 건데 좀 부담되고 아깝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리고 월 25만 원이 그리 만만한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계획된 예산 안에서 갑자기 청약으로 15만 원 더 내야 한다면 어떤 항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선뜻 반갑지 않은데요. 반대로 여유 있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청약통장 좀 소홀했는데 이제 월 25만 원씩 낸다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네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길동은 5년째 꾸준히 10만 원씩 연 120만 원을 청약통장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진 돈이 600만 원이죠. 5년 후인 올해 월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올랐어도 홍길동은 한결같이 10만 원씩만 납부합니다. 그럼 6년째인 올해는 720만 원이 되는데요. 춘향이는 청약통장을 이제야 만들어서 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내기 시작합니다. 벌써 4년 만에 홍길동을 역전하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니 기존에 10만 원만 납입하던 사람도 같이 25만 원을 내지 않는다면 불리하게 되겠죠. 남들도 안 넣고 나도 안 넣으면 상관없는데 남들이 25만 원씩 달려가고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어거지로 25만 원을 내면서 함께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머니게임이 따로 없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청약통장 없앨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좀 더 얘기를 들어보시죠. 7월 17일 국토교통부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넘쳐나지만 서울의 공공분양은 여전히 핫하죠. 시세 차익이 엄청나니까요. 특히 최근에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핫했는데요. 수방사는 수도 방위 사령부가 있던 자리를 말합니다. 여기가 1호선, 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이 가깝고 한강이 내다보이는 위치에 근처에 공원도 두 군데나 있는 아주 알짜배기 노른자 땅인데요.
근데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주변 아파트 대비 시세 차익이 5억 원가량이라 작년에 사전 청약 때 약 7만 2천 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올 9월에 본 청약이 남아있다 하고요. 어쨌든 여기 당첨선 커트라인이 2,5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만 인정을 해줬을 때는 청약 통장을 얼마나 부어야 할까요? 무주택이면서 10만 원씩 매달 낸다면 21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2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8년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한데 이러면서 기존의 주택예금이나 부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환을 하면서 전부 25만 원을 내게 되고 그럼 너도 나도 25만 원을 내게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월 내야 하는 금액만 올라가고 경쟁률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41년 만에 월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유는 나라의 주택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이걸 채워넣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확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3개월 만에 35조 1천억 원이 급감했는데요. 정부가 경매위기 미착공 PF 구제하는 데 쓰고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에 보태주고 전세 사기 구제해주는 데 쓰고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메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차피 청약통장에 낼 사람들은 계속 낼 테니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버려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청약통장 섣불리 깨지는 말라고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유를 들어보면 공공분양으로 청약에 대한 기대감과 민간 분양에서 추첨제를 노려보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유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하더라고요. 공공분양을 노리시면 어쩔 수 없이 월 25만 원으로 상향 납입해야 하고 나는 민간 분양만 노리겠다 싶은 분들은 일정 금액만 넣어 놓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참고로 공공분양의 무주택 기간은 청약 직전 3년을 채워야 하는데 사실상 언제 청약을 할지 모르니 쭉 무주택을 유지한 상태에서 청약통장 인정금액을 채워나가야 하는 거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올 들어 3월에 이미 한 번 더 국토교통부가 주택 청약 제도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동안은 결혼 페널티라고 불릴 정도로 혼인신고를 했을 때 불리한 점이 많았었는데요. 부부끼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에 나눠서 청약하거나 아니면 같은 단지 안에서도 특별 공급이나 일반 공급 하나만 신청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중복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한 사람 것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청약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각 청약에 신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신혼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특공을 사용한 적이 없는 부부의 경우 하나의 단지에 최대 4번까지 청약이 가능해졌는데요. 그리고 배우자의 청약 가입 기간도 더해줍니다.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의 가입 기간 50%를 합산해 준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4년 동안 청약을 들었다면 아내가 청약을 할 때 가입 기간 2년을 추가로 득점하게 됩니다. 단 민영 일반 공급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고요. 이전에는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이 된 적이 있으면 결혼 상대방까지 당첨 이력이 있는 걸로 봤었습니다. 일종의 연좌제 논란이 컸는데 부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때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이제 안 따지게 되고요. 다자녀 특별 공급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만 2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부를 위한 신생아 특별 공급과 우선 공급이 주어지고요.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만 19세 미만일 때 청약 통장을 만들면 전에는 2년 24회까지만 인정했지만 이제부터는 5년 60회로 늘어났는데요. 쉽게 말해서 만 14세 중2부터 매달 청약을 부으면 5년 꽉 채운 선행 득점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띄엄띄엄 납입으로 5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쓸 거 다 쓰고 청약에 돈 얼마씩 넣은 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중요한 건 청약 통장에 있다고 해도 당첨이 되면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내야 하니 평소에 아끼고 불려서 그 돈으로 시드머니를 모으지 않으면 청약이 돼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인 분들이라면 수방사처럼 괜찮은 공공분양이 나왔을 때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 청약의 꿈을 갖고 있다면 통장의 월 인정금액 외에 시드머니를 꼭 모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내가 10년 전 그때 아파트를 샀다면 지금 집값 오른 거 봤을 때 청약보다 훨씬 이익인데 지금이라도 그냥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요. 청약 통장을 해지했을 때 불이익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해지하게 된다면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보유 기간이 초기화가 되고요. 기존의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5년 내에 해지하면 납입 원금의 6.6%의 추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본인의 상황과 가족들을 고려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유용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